비트코인 상승 도대체 언제쯤 한번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시기를 7월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정말 클래식한 관점에서 볼게요. 828 고점부터 왜 지금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느냐?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란 기관들 혹은 큰손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거래소이며 이 지표를 토대로 현물이 매수 우위인가 매도 우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828 고점부터 이 지수가 계속 음수로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던 모습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현물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하락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6월의 특성을 보면요, 기관들 입장에서 분기 마감이자 단기 마감이 겹쳐있는 달이고, 이때는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줄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관들은 내부적으로 자산의 비중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7, 코인 3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존 수익률이 높았던 자산은 정리하고 저평가된 자산에 들어오는 현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계속 빠지기만 했던 6월과는 다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현물 상승으로 크게 롱을 먹을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전부 준비해 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지입니다. 현재 5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자, 우선 차트부터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저점에 대한 훼손이 이미 일어났었고, 계속 가격도 60K 밑에서 위태위태하게 머무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저점을 갱신하는 무빙은요, 사실은 비트코인 급등 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인은 청산이라는 개념이 여타 자산보다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전 저점에 걸려 있었던 유동성, 즉 스탑로스를 터뜨린 뒤에 이런 식의 수입과 함께 상승을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 않게 차트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저점은 낮아지는 패턴이 나왔지만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현상을 체크해 볼 수 있고, 이 현상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 반대 추세의 전환을 나타내는 지표로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차트의 무빙을 보면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점을 깨는 형태가 나옴에 따라서 유동성 수입을 완료했고, 그리고 RSI의 저점은 높여가지만 가격의 저점은 낮아져가는 패턴, 마찬가지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82K 고점부터 발생한 이 흐름을 파동으로 카운팅 해봤을 때 1, 2, 3, 4, 5 파동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조정 구간들을 한 번씩 거치게 되는데, 이 5파 하락 중이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5파 하락의 세부 카운팅 또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1파, 2파, 3파까지 완료가 됐고, 4파 조정분이 0.382 구간까지 나온 이후에 5파 하락이 시작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파동 그리고 전체 파동상 마무리 단계에 지어 있다, 하락 추세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독자분들께서 파동을 깊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면 안 될 건요, 이런 식의 조정 상승이 나올 때 여기가 찐 반등이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매매로 들어가면 파동 이론과 다른 이론들을 버무려서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자, 이때 나온 2파 고점이 1파 하락에 대한 조정 구간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1파의 고점과 저점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이어보면 0.618 부근까지 되돌리고 빠지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작도가 가능한 게 58K부터 저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이런 식의 빗각의 저항 라인을 맞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었고, 이런 경우에 오름쇼 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5K 부근에서 오름쇼 진입했던 물량 60K에서 1차 익절 완료했고요. 그리고 오늘 진입한 타점 같은 경우에 3파 하락분에 마찬가지로 0.382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빠지는 패턴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 구간을 4시간 봉으로 보면요, 전 양봉을 장악하는 패턴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눌렀던 구간만큼을 우리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오더블럭이다 라고 부르고, 장악한 양봉 캔들의 몸통만큼을 블록으로 잡았을 때 이 중단선 부근에서 저항을 맞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죠. 그리고 1시간 봉상 저점과 저점의 몸통을 이어봤을 때 이 빗각 추세선의 저항까지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60.5K 부근에 오름숏을 진입했던 거고요. 이번에 신규로 60.5K 부근 타점 나간 상태이고,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엔 짧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58K 부근까지만 짧게 먹어볼 생각입니다. 자, 타점 같은 경우에 오늘 말씀드렸고, 특이사항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알람 켜두시고 보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 의문이실 겁니다. 아니, 7월에는 상승 랠리를 볼 수 있다면서 왜 숏으로 대응하고 있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나서 올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저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서 빠르게 반등하는 형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5%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펀딩비에서 봤을 때 롱을 보는 개미들이 이 구간 이후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누구나 보는 저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공포감에 휩싸였을 때도 들어 올리지 않았던 차트를 지금 개미들을 다 태우고 올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다시 한 번에 급락 후 물량 수입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구간에서 물량을 수입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 세력들의 의도가 수입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대로 장기간 횡보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확률 또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블랙록이 이렇게 7거래 연속으로 유출을 가속화할 이유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게 제 해석인 것이고요. 자, 개인적으로 이 블랙록이 이번에 매도세를 가속화하면서 패닉세를 유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여기 구간에서 패닉셀과 함께 이렇게 말아올리는 지난 60K에서 발생했던 흐름처럼 만들려고 했으나 이 구간에서 받아주는 다른 고래들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좀 차질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얘네들마저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매도세를 더 가속화할 가능성 또한 있거든요. 자, 고래들도 기관이 매도세 때려버리면 죽었다는 사실을 이때의 흐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구간에서 보면요, 이런 흐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단으로 물량을 빼면서 전 저점만큼의 유동성을 수입하고 이 고점을 돌파하려고 했으나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블랙록에 ETF 매도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 고점 돌파에 실패하게 되고,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은 이후에 대형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으로써 하락세를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지금 섣부르게 롱을 볼 순간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 어떤 의도로 ETF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가, 이를 면밀하게 체크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단에 물량 수입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만약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공포감을 만들어내면서 저점 신호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전에 60K에서 발생했던 흐름처럼 말 그대로 빠르게 말아올리는, 정말로 자리를 안 주고 올리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와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체크하면서 이런 식으로 타점화 시켜서 스터디룸에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 타점들 역시 오늘 했던 것처럼 부지런히 업로드 해볼 예정입니다. 자, 크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은 결국에 이 추세의 변곡이 만들어졌을 때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전부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여기 방 아직 안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에 제가 고정 댓글 링크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기 눌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문자 메시지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될 텐데,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전송 버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다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스터디룸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취지에 맞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링크 눌러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두가 보는 바닥 구간이다 라는 게 지금 차트의 현실인 것 같고, 결국에 한 번에 V자 반등을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단기로 고배율 롱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얘네들 이렇게 죽이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어제 또한 같은 무빙이었고, 그래서 롱을 봐야 되는 시점은 맞지만 확실한 추세의 변곡점, 그리고 명분이 확실한 곳에서 진입하자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의 끝자락에 있다. 파동으로서 체크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7월 중 대세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당장 롱 포지션 진입보다는 이 마지막 하락이 남아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6월의 특성을 봤을 때 2분기 및 반기 마감에 대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도 압박이 커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근데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저평가된 자산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 지표상에서도 날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된 상황, 여기서 언제 올려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숏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차트의 방향이 바닥이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에 개미들의 롱 물량이 과도하게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이 물량을 그대로 안고 상승시켜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 그리고 블랙록이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7거래일 연속으로 유출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저는 수입의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과정에서 한 차례 급락세, 저점을 갱신하는 무빙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확실한 추세 변곡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롱 진입을 자제하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아까 잡아드렸던 이런 식의 저항 구간들을 활용해서 오름숏 전략을 봐볼 생각입니다. 자, 차트와 온체인 데이터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다가 공포감이 극대화되며 추세 변곡이 완성되는 시점에 롱 포지션으로 과감하게 스위칭할 생각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기준만 잘 세우면 크게 먹을 수 있는 순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상이랑 스터디룸 계속 체크하시면서 리스크를 피할 땐 피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 땐 잡아봅시다. 자, 오늘 분석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화이팅 한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이었습니다.